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우리 4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요. 자, 아직까지 기본 개념이 제대로 한번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빨리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 문제씩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정답에 들어갈 후보지로 옳은 것은? 자, 대동여지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곡식 창고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곳을 후보지 A, E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다 해당되는 곳이 정답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곳을 지워가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과 인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두 줄로 그려져 있죠. 쌍선. 그래서 쌍선 하천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A는 쌍선 하천이 여기 있습니다. A는 되고, 자, B도 여기 아래에 자, 쌍선 하천이 있고요. 자, C도 바로 위에 쌍선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D, E는 쌍선 하천이 주변에 없어요. 그럼 D랑 E는 일단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읍치로부터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내. 자, 읍치로부터 도로상 거리가 20리 이내. 그래서 도로는 직선으로 그어져 있고 직선에다가 방점이 찍어져 있는데 그 방점 하나당 거리가 10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읍치가 자, 요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읍치인데 읍치로부터 20리 이내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B 같으면은 여기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10리 조금 넘기 때문에 20리 이내에 들어오죠. 자, B는 되고요. 그리고 C도 한 칸, 두 칸까지 그러니까 20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A는 한 칸, 두 칸을 벗어나기 때문에 20리 보다 더 먼 지역이라서 A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읍치에서 곡식 창고까지 도로를 이용할 때 고개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읍치에서부터 곡식 창고까지 고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산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B는 그냥 이렇게 도로 따라가면 산 없습니다. 그런데 C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 산이 있어요. 여기 산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C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하나가 B죠. 그래서 정답은 B,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지역 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 리얼에 대한 오늘 설명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통시장 상권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상권을 조사하는 거죠. 자, 상권은 시장의 기능이 어디까지 미치냐. 자, 중심지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로 지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 기능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자, 기능지역은 중심지의 기능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하는 범위로 지역을 구분한 거기 때문에 상권, 도시권, 통합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전통시장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속성 정보가 아니고 공간 정보죠. 공간 정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설문조사와 면담은 야외조사,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거니까 자,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을에 전통시장 분포를 통계지도로 표현할 때 유선도로 그리겠대요. 자, 유선도는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고 전통시장의 분포는 단순하게 위치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유선도가 아닌 전묘도가 가장 적절한 지도입니다. 자,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표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에 관한 것이다. 자, 가라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교통수단과 관련된 문제가 최근 한 4년 동안에 수능이나 모평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오랜만에 좀 등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나다라,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철도는 지하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1등이 도로죠. 그래서 가가 도로교통. 자, 그리고 여객 수송 분담률 요 2등이 철도, 지하철, 철도가 합친 철도. 자, 2등 낙. 철도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해운 중에는 자, 비교적 여객 수송에서 항공이 조금 더 멀리 가죠. 그래서 라가 항공.
자, 왜냐하면 항공은 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멀리 이동하는데 여객에서 해운은 짧은 거리를 보통 이동합니다. 인천항에서 인천항 앞에 있는 섬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 해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다라 다 골랐고 선택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문전 연결성이 가장 우수한 건 자동차죠. 그래서 가가 더 우수하다. 자, 1번의 정답입니다. 자, 철도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문 앞에, 우리 집 문 앞에 철도역이 있는 거 아닌 이상 문전 연결성이 도로보다 우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에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건 해운이죠. 다 틀렸고. 자, 3번에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건 항공이죠. 자, 철도보다는 해운이나 항공 쪽이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자, 4번에 주행 비용의 증가율은 해운이 가장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행 비용 증가율은 다 해운이 낮습니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기종전 비용은 출발하기도 전에 매겨지는 기본 요금을 우리가 기종전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는 비용이죠. 자, 이 기종전 비용은 항공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5번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수업 시간에 진행한 지리학습 게임이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옳게 이동한 경로를 고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제시된 진술이 옳으면 O, 틀리면 X가 표시된 도를 밟아 간대요. 자, 먼저 1단계 해보겠습니다. 조력은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조력은 조차를 이용한 발전이니까 당연히 서해안이 더 유리하니까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두 번째 2단계 태양광은 풍력보다 전력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소음은 풍력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X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단계 풍력은 조력보다 전력 생산 시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자, 조력은 기상 조건의 제약이 없고요. 자,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적게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제약은 풍력이 더 많이 받죠. 그래서 O가 맞고요. 자, 4단계 수력은 태양보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는 수력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도 O죠. 그래서 O, X, O가 연결된 2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죠.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가나의 특징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동굴. 자, 여기가 충청북도에 위치한 고수동굴입니다. 종유석, 석순 같은 게 보이니까 자, 가는 지금 석회동굴이고요. 자, 나는 제주도에 위치한 동굴이니까 자, 용암동굴이죠. 자, 석회동굴, 용암동굴 이렇게 찾았고요. 자, 먼저 시작에 기반함이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형입니까? 그러면 석회동굴은 예고, 용암동굴은 아니오죠. 그럼 석회동굴 가를 먼저 찾아볼게. 자,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볼 수 있다. 그러면 가는 A에 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A. 자, 여기서 탄산칼슘이 다시 침전되어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리는 게 종유석.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올라오는 게 석순. 자, 그리고 이게 기둥 모양으로 종유석과 석순이 이어진 게 석주죠. 그래서 가는 일단 A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에 형성된 게 바로 용암 동굴이기 때문에 나는 C로 연결하시면 되죠. 정답은 AC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오른쪽 지도에서 세 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구가 있고요. 여기 중구. 자, 색칠한 것 가운데 중구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강남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강서구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죠. 자, 중구는 전형적인 구도심지역. 자, 그리고 상주 인구는 매우 적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가 뚜렷한 구도심 지역이다. 자, 그리고 강남구는 중구보다는 나중에 개발된 신도심 지역이고 인구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주거 기능도 어느 정도 있다. 자, 도심과 주거 기능이 같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강서구는 그냥 찐 주거 지역이죠. 자, 주거 기능 지역. 자, 그러면 가나다 하나씩 연결할 건데, 자, 초등학교 학급수와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초등학교 학급수 너무 적고요. 이 말은 인구가 적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니 인구 공동화가 심한 중구가 초등학교 학급수가 가장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우리가 중구로
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 중에 나가 그래도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걸 가지고 도심의 기능이 있는 강남구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강남, 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고 대신에 초등학교 학급수가 많다는 거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를 강서구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나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늦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가장 빠른 곳은 중구입니다. 중구는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가 바로 찐 서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울은 중구 종로구부터 외곽으로 시가지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 공동화가 뚜렷하다. 인구 공동화는 주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라고 하죠. 인구 공동화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디다?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급수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낮다. 지가는 도심 쪽에서 높죠. 강남, 강서구 중에 도심의 기능이 있는 곳이 강남이라서 나가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제수.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 쪽에서 발달하는 거죠. 다하고 가 중에 도심은 중구, 가가 도심이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는 가가 더 많아야 되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상주 인구는 초등학교 학급수하고 자, 비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가가 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의 세 지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수가 있고요. 자, A가 여수, 자, B가 거제죠. 자, C가 울산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하나에 올인하는 지역을 자, 먼저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나를 먼저 볼게요. 자, 기타 운송 장비의 비율이 96.8%야. 자, 기타 운송 장비에 포함되는 게 자, 조선업이기 때문에 배 만드는 자, 조선업이 유명한 거제를 나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나는 B, 조선에 올인하는 거제를 B로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가를 볼게요. 자, 가는 화학이 석유화학이고 석유 정제품이 여기 정유잖아요. 그래서 정유, 석유화학 요거 두 개에 올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를 A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를 C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울산 같으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기타 운송 장비, 조선, 거기다가 비철 금속의 1차 금속까지 다양한 중화학공업들이 두루두루 나타나죠. 그래서 울산을 좀 마지막에 고르시고 선생님이 풀이한 순서대로 거제, 여수를 먼저 고르시고 울산을 나중에 고르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세 권역의 기상특보 발령 횟수라고 했고요. 대설, 태풍, 호우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자, 대설을 먼저 고를 건데 대설은 아무래도 겨울철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가가 1월, 3월 쪽 그리고 12월 요쪽에 좀 나오기 때문에 자, 가가 대설이라는 것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태풍하고 호우 중에는 호우가 태풍보다는 기상특보 발령 횟수 자체가 많겠죠. 태풍 어쩌다가 이제 1년에 몇 개 안 오잖아. 맞잖아. 그래서 태풍이 발령 횟수 자체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령 횟수가 보면 요 다가 여름에 오긴 하는데 제일 적어요. 그리고 나는 되게 많아. 그래서 발령 횟수가. 그래서 요 나를 누구를 골라야 된다. 호우를 고르시고 다를 자, 태풍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상특보 발령 횟수이기 때문에 호우가 횟수가 많고 태풍의 횟수가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재해 피해액이다. 그러면 호우랑 태풍의 피해액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특보 발령 횟수는 호우가 더 자주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 한번 풀어볼게. 가는 장마전선이 정체할 때 주로 발생하는 건 호우겠죠. 나입니다. 기억 틀렸고.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설 피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호우나 태풍은 주로 여름 쪽이고요. 자, 디귿에
다 태풍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유발한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에 나는 가보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산사태, 호우, 비 오면 산사태 일어나지. 눈 와서 산사태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호우나 태풍 쪽에서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대설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리을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충청권 두 지표를 시군별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 자, 먼저 가를 보면 높은 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좀 시골이, 농촌 지역이 조금 높은 지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단양이라든가 아니면 부여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청량이라든가 이런 좀 시골 쪽에서 좀 높은 지표가 지금 가입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될 수 있는 건 중위연령이죠. 중위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중위연령이 높기 때문에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중위연령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중위연령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인구 밀도라면 뭐 대전이나 청주, 천안 이런 데서 높아야 되고,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이면 뭐 천안 아산이라든가 아니면 서산 당진 이쪽에서 좀 높아야 돼요. 자, 그럼 나를 볼게요. 나는 일단 중위연령은 우리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높은 지역들 보니까 대표하는 공업 도시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혁신도시 있는 뭐 진천, 음성 뭐 이런 데도 일부 높기 때문에 인구 밀도보다 제조업 취업자 수 비율 쪽이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에 인구 밀도라면 대전이 높아야 되거든요. 대전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대전을 봤을 때 천안, 아산, 당진보다 대전이 지금 수치가 낮다는 건 절대 인구 밀도 아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위연령도 당연히 아니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해안 지형이 사진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쉬운 편입니다. 자, 먼저 A가 사주에 막힌 호수. 자, A는 석호고, 자, B는 석호 앞에 자, 많이 불을 막은 사주죠. 그리고 C는 해안가의 절벽이니까 해시계. 자, D는 절벽 앞에 평탄면인 파식대입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A. 하천으로부터, 석고는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로 인한 호수 면적의 변화 조사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석고는 이 퇴적물이 석고 바닥에 퇴적되면서 석고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에 사주를 조사하는데 조류의 퇴적작용이 갯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대. 여기는 갯벌이 아니잖아. 사주잖아. 그럼 니은 틀렸고. 자, 디귿에 해시계를 조사하는데 파랑의 침식작용이 절벽 형성에 미친 영향. 맞는 거죠. 이 절벽은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게 맞는 거니까. 자, 리을에 파식대를 조사하는데 방풍림 조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다. 이건 틀린 거죠. 파식대 위에 방풍림 없습니다. 방풍림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지형은 사구죠. 사구.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강원도 위치학습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 이게 있어. 석탄박물관 이 말이 있으니까, 자, 강원도에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이 태백이잖아요. 자, 태백을 고르시면 2가 태백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몰라도 석탄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심플하게 태백 고르시면 되죠. 자, 나머지 지역들도 보겠습니다. 자, A는 철원이고요. 자, 철원은 이제 용암대지가 있는 곳이고, 자, B는 춘천. 자, 춘천은 강원도청에 있는 춘천입니다. 자, C는 원주.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발달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된 C가 원주고, 그리고 D는 동해안의 강릉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쉽게 5번 나오죠. 자, 12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기후 자료이고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위치를 보니까 자, 중부지방에 두 군데 표시되어 있고요. 내륙과 동해안,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강수량과 기온의 연교차가 있는데 선생님은 먼저 영강수량이 가장 적은 가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유일한 소우지가 영남 내륙에 해당되는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가를 영남 내륙에 이 지역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영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 먼저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연교차로 고르는 게 좋겠죠. 자, 나하고 다 중에 나가 다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자,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자, 두 지역이 위도가 지금 비슷한데 연교차가 더 큰 곳은 동해안보다
내륙이 연결차가 더 크죠. 그래서 나를 우리가 내륙 지역으로 연결하시고 연결차가 작은 달을 동해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가 여기, 나 여기 있어. 나가 더 위도가 높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 중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영동 지방에 해당되는 다입니다. 다. 자, 다는 겨울철에 눈이죠, 뭐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은 다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영서 지방인 나가 영동 지방인 다보다 더 높죠. 그래서 나가 더 높다 하는 3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다 같으면 겨울에 눈이 좀 오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나보다는 조금은 낮은 겁니다. 자, 정답 3번이고.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바다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가 바닷가에 있고 나가 지금 내륙에 있으니까 바다의 영향은 당연히 가가 크게 받아야죠. 자, 4번 틀렸고. 다가 크게 받아야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다하고 나 중에 동해안에 위치한 다가 겨울이 더 따뜻해야 됩니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하천의 용도별 물자원 이용량 가다 하천에 대한 설명. 자, 세 하천이 먼저 한강 유역이 표시되어 있고 금강 유역이 표시되어 있고 낙동강 유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강을 고르는데 이제 한강 유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한강 유역은 요 생활 용수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생활 용수 쪽이 쫙 올라가는 요 다 하천이 한강입니다. 한강. 자, 그리고 가나를 고를 건데 자, 가하고 나 중에 가가 농업용 수도, 생활용 수도, 공업용 수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봐도 금강이 흐르는 면적은 이렇게 좁아요. 근데 낙동강은 경상도 대부분 지역을 흐릅니다. 자, 경상도가 공업도 더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인구도 더 많고 그리고 농경지 면적도 더 넓겠죠. 요 면적보다는 이 면적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가가 낙동강 유역이 되겠고요. 낙동강이 되겠고 그리고 나가 금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딱 보자면 요 공업 용수로 푸는 게 제일 편하겠죠. 영남지방이 공업이 엄청 발달해 있으니까. 자, 그럼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대부분 강원권 수도권을 흐른다. 강원권 수도권을 흐르는 건 한강이죠. 한강은 우리가 찾은 게 다니까.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금강은 요렇게 가잖아. 요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서해로 가잖아.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삼각주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낙동강 하구입니다. 그래서 가의 하구라고 해야죠. 자, 3번 틀렸고. 4번에 나는 다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금강의 유역 면적 요거 그리고 다 한강의 유역 면적 이만해. 그럼 한강이 더 넓은 거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와 나의 하구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에 하구뚝이 있고 금강 하구에 하구뚝이 있죠. 그래서 하구뚝이 있는 하천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세 개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남북한 농업 관련 자료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가나는 쌀 옥수수, A, B는 논밭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생산이 나와 있는데 남한 같으면 가만 거의 생산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은 곡물에서 주로 쌀 위주로 생산하죠. 그래서 가가 쌀. 하지만 북한은 벼농사가 안 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의 비중도 가만큼 높은 거죠. 요 나가 뭐다? 옥수수죠. 그래서 가, 쌀, 나, 옥수수 고르시고 그리고 논밭 면적 비율에서 평야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많기 때문에 남한이 지금 A가 더 많고 북한은 지금 B가 더 많아요. 그럼 북한에서 더 많은 게 산이 많은 북한이니까 북한은 밭이 더 많아야 되고 남한은 논이 더 아직까지는 비율이 높죠. 그래서 A 논, B 밭 이렇게 고릅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관북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쌀은 주로 평야 지역에서 재배하는데 관북지방보다는 관서지방이 서쪽이니까 평야가 더 발달하죠. 관북지방은 저기 개마고원 있고 막 엄청 산지잖아. 그래서 관서지방의 생산량이 많다 한 기억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쌀은 평야에서 주로 생산한다. 요걸 아시면 맞출 수 있고요. 자, 니은에 남한은 가보다 나의 자급률이 높다.
남한은 당연히 쌀의 자급률이 높겠죠. 옥수수 생산 요거밖에 안 하는데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급률은 가가 더 높다 하는 가가 더 높아야 되니까 이게 니은 틀린 거지. 나가 더 높다 했으니까. 자, 지금 새벽 2시 반이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자, 디귿에 가는 A, 나는 B에서 주로 재배된다. 쌀은 논, 옥수수는 밭이니까. 자, 디귿 맞고요. 자, 정답 2번. 자, 리을에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 중 논면적 비율이 높다. 남한의 논면적 비율이 북한보다 높죠. 그러면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간별 아파트 건축 호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 자, 우리 일단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표시된 지역이 고양이 있고요. 고양. 자,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 자, 화성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동탄이 있는 화성이고요. 자, 그리고 대왕님 쌀에 여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주를 먼저 고를게. 여주가 인구가 적어가지고 아파트 많이 건축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다가 여주. 그런데 고양이나 화성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아파트 많이 건축했을 겁니다. 자, 근데 고양은 1기 신도시니까 요 90년대에 아파트를 많이 건축했겠죠. 90년대에 1기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인 고양을 우리가 가로 연결하시고 자, 화성은 상대적으로 2000년대 넘어서서 아파트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여기가 2기 신도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화성.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아파트를 많이 지은 고향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화성이 높죠. 우리 화성하면 자, 주력 공업이 떠올라야 돼. 전자, 자동차. 그래서 이 세 도시 중에 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는 화성이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가, 고향, 다 여주 중에 고향은 서울에 되게 가까이 있고 여주는 좀 멀잖아. 그래서 고향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여주가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니 다 여주에서 높아야 되고 5번의 인구 밀도는 시골인 여주가 높을 수 없어요. 당연히 도시인 고향이 높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자체가 경기, 서울, 전남, 충남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 인구 수만 가지고도 지금 다 나올 것 같아요. 이 동그라미 크기가 인구수기 때문에 여기가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 그럼 가가 경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나 지역이 서울이죠. 지자체 중에 경기가 인구 1위 1300만 이상, 그리고 서울이 뭐 950만 정도 되니까 나가 서울 됩니다. 그리고 다라가 자, 인구수를 잘 모르겠거든. 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전라남도로 고르시면 되죠. 나가 전남, 그리고 다가 충남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도 우리가 찾은 지역들을 써놓고 출발할게. 경기, 서울, 충남, 전남이고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건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여기서 인구 증가율은 가와 다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가, 다는 인구가 증가한 곳, 나라, 서울과 전남은 인구가 감소한 곳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가는 서울, 다는 전남이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나고요. 전남은 라였죠. 자,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 이렇게 구하죠. 유소년 인구분의 자, 노년 비율, 노년 인구 비율 곱하기 100.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 자, 여기 유소년 있고요. 여기 노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 가능합니다. 맞죠? 노년층 비율이 더 높은 전라남도가 노령화 지수가 더 높죠.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다는 나보다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소년 인구 비율과 청장년 인구 비율과 노년 인구 비율을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죠. 100%. 자, 여기에 Y축에 유소년 비율이 있고 X축에 노년층 비율이 있으면 청장년층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다하고 나를 보니까 다라가 유소년 비율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노년 비율이 다가 훨씬 높죠. 그러면 청장년 비율은 누가 높다는 거야? 다가 높다는 거지. 그래서 다가 청장년 비율이 높다 하는 디귿의 설명 맞습니다. 자, 리을에 2015년 대비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이다. 자, 인구가 감소한 두 지역이 서울과 전남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 감소한 비율도 서울이 높고 서울이 전남보다 기존 인구 수도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인구 증가율의 마이너스 분이 더 큰 서울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요. 5번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산지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오늘 설명 골라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인해 형성된 지질 구조선에 따라 마그마가 관입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마가 관입하는 데 영향을 준 중생대 지각 변동은 대보조산 운동이죠. 대보조산 운동. 그럼 대보조산 운동이 한국 방향의 산맥을 만든 게 아니죠, 맞죠? 한국 방향의 산맥은 태백산맥, 마천형 산맥, 남림산맥 다 1차 산맥들입니다. 이 1차 산맥들은 경동성 요곡운동 때 융기를 한 거죠. 여기서 니은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이잖아. 그래서 니은에 의해서 융기한 산맥들이 한국 방향의 산맥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경동성 요곡운동이 있는데 경동성 요곡운동은 융기죠, 융기. 비대칭 융기. 융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형이 고위평단면과 하한당부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리을에 디귿에 2차 산맥, 1차 산맥, 디귿이 1차 산맥, 리을이 2차 산맥인데 니은은 디귿보다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하다. 더 뚜렷한 거는 높고 험준한 1차 산맥이죠. 디귿 틀렸고. 자, 미음에 화강암의 밑줄 그어져 있고 화강암이 산 정상에 있는 산을 우리는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을 맞죠. 그럼 정답도 쉽게 4번 나옵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위치학습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먼저 찾아볼게. 자, A가 김제죠, 김제. 자, B는 순창. 자, C는 보성입니다. 자, 먼저 가는 고추장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자, 고추장 하면 여기잖아. 순창. 그래서 가는 우리가 누굴 고른다? B를 고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녹차에서 끝났습니다. 녹차 하면 보성이지 맞지, 보성. 그래서 나는 C 고르시면 정답은 4번. 자, 우리 19번 갑니다. 다음 그래 가나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자 보기에서 우리 골라볼게요. 자, 가 지역이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이고 날이 분지 있고 우대기 치는 이곳은 울릉도죠. 자, 울릉도다. 다른 지역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디귿이 울릉도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겨울에 뭐 1월 강수량, 뭐 7월 강수량 이런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딴 데 엄청 많이 나잖아요. 1월, 7월 강수량 차이가 엄청나. 근데 울릉도는 강수량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디귿을 울릉도를 골라주시는 거죠. 울릉도 겨울에 눈 엄청 많이 온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래볼게.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명칭은 태백산맥이 위치한 이 지역의 서쪽과 동쪽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가 대관령이죠. 대관령 동쪽은 영도, 대관령 서쪽은 영서. 자, 그리고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다라는 얘기는 혀가 꼬입니다. 여기가 고위평탄면 해발고도가 높은 데다 라는 얘기죠. 그럼 해발고도가 높으면 특히 여름이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중에 여름이 시원한 자, 여기를 우리가 대관령으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디귿, 나는 기억. 정답은 디귿,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상향식으로 개발하고 형평성을 추구하고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 가 방식을 균형 개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 방식은 하향식으로 개발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투자 효과가 큰 성장 거점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방식, 성장 거점 개발이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갑이 얘기하는 게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장 거점 개발을 주로 했겠죠. 그래서 나입니다. 그때는 1차 때 70년대니까 효율성에 방점을 둔 방식이니까. 자, 을은 나는 역류 효과가 클 경우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단점이 있다. 맞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격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 틀렸고 을 맞고. 그리고 병에 가는 나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게 상향식 개발이죠. 상향식으로 지역 주민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한다 라는 뜻이니까 자, 병 맞습니다. 정답은 1병 3번이고요. 자, 정은 요거 반대로 돼 있죠. 자, 나가 성장 거점 개발, 가가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월 모의고사 문제 20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푸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이제 다가올 6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 꼭 원하는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꼭 만점 받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